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식을 작성하는 인수정리의 아이디어로 작동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은 봐봐. 아, x가 3참수야? 아, 마이너 그 문자 색이니까 뭐 연립가 아니라는 거야. 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계산 실수가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4점짜리를 어떻게 푸는 것이냐, 4점 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심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첫 번째, 식을 이해하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상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식을 작성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못 푸는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유다? 이 발상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이제 식을 이해하는 단계, 발상을 하는 단계, 식을 작성하는 이 세 개의 단계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만 심화 문제,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식의 작성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식을 이해하는 거랑 발상하는 거는 했으니까, 아니,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 이 발상하고 식을 이해하는 거는 다음 과정에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발상이 일단 있다, 어떤 조건을 우리가 이해했다는 그 가정하에 그 조건을 가지고서 식을 만들어 가는 것,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기본적으로 함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수원2, 수능에 있는 주제들은 대부분이, 심화 문제들이 함수를 이해하는 거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목적이 되고, 함수 그래프를 놓고서, 그러니까 조건을 해석하고 놓고 보면, 조건 해석하고 나면 결국엔 그것이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형상을 얘가 표현하게 된다는 거지. 그 표현하고 나면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식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함수를 놓고 식으로 만드는 것, 요게 이제 주요한 수식화의 과정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하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해서 교재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무슨 얘기부터 나오냐면은 인수 정리에 대한 생각부터 나와. 결국엔 이 인수 정리가 식을 만드는 토대가 되거든. 그럼 인수 정리가 무엇이냐? 우리 이제 고1 때 나왔어요. 인수 정리는 고1 때 맨 처음에 항등식을 하고 바로 나오거든. 나무 정리랑 인수 정리가. 그러면 인수 정리에 대해서 어떤 다항식 fx가 있을 때 그 식을 내가 x-a로 나눈 식이 있을 거냐, 이 식을 내가 이걸로 나눈다는 거야. 쪼갠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7 같은 수를 내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라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거죠. 이 7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 생겼습니다, 이 소리잖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이 식으로 나눈다 이거야. 나눈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몫을 가지고 나머지를 가질 텐데, 얘가 기본적으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쪽은 없어지고 나머지가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그러면 이 나머지가 0이 돼버리면, 즉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a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지. a를 넣었을 때 0.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상태가 된 거야? 인수분해된 상태잖아. 인수분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가 인수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어떤 0이 되는 사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시간에는
x-a의 인수를 갖는 요 식으로 얘가 식이 구성되겠군요 라고 알 수 있다는 게 인수 정리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다시 무슨 말? 내가 a를 갖다 집어넣었어. 일단 0이 됐대. 넣었어? 0이 됐대. 아, 그 시간에 누가 들어있다고? x-a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a를 넣었을 때 0이니까. 이게 방정식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게 a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게 근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수분에 대해서 근의 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얘기지.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 녀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럼 x가 얼마야? 3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3 넣으면 이 식에다 3 넣으면 0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됩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이 이거 부호 반대지? 가 인수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방정식에서 보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문제 조건들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간다라는 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거의 핵심이거든. 거기 어차피 방정식에서나 이제 이 방정식의 해석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예제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 예제 1번을 보면은 이렇게 됐어. x 3승의 개수가 1이래. 인 3차 함수에 대해서 3차 식에 대해서 f의 1이 f의 3이 f의 5랑 같고 그게 마이너스 2가 된대. 그랬을 때 방정식 fx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근을 구하라. 곱을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요 식을 봤을 때 1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로 지금 같다라고 돼 있는 요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들을 쭉쭉쭉쭉쭉 넘기면 이게 전부 다 0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fx에서 2를 뺀 식이라는 짜식은 1, 2, 3을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라는 거니까 식이 3차이므로 3차 최고차계수 1이 됐으니까 이렇게 식이 작동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지. 따라서 fx는 이 2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네. 해서 요 식을 이제 전개하든 정리해가지고 뭐 근을 구하든 곱을 하든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0을 넣어서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작성해 간다라는 게 인수정리의 아이디어인 거야. 예제 2번도 있거든. 자, 예제 2번을 봐봐. 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이 요 녀석의 두 근이 존재할 때 알파 베타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식의 근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야. 그랬을 때 나한테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은 x에다가 알파를 넣었는데 알파가 나온대. 또 베타를 넣었더니 베타가 나온대. 그러한 fx의 식이 있대. 이거랑 다른 식인 거지. 그랬을 때 그 식이 뭐냐 이게 질문이거든. 이걸 구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넘겨. 내가 지금 이거 문제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멈춰놓고 다시 한번 풀어봐. 응?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걸 들으란 말이야. 이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식은 여기가 똑같이 움직이네.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생겼겠네. 이해돼? 이해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야 되겠지. f가 최고차 계수가 1이 했으니까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fx의 식은 뭐예요? 이 x를 1로 넘기면 되니까. 해야 되겠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이 식에 대한 근이었으니 얘를 여기 그냥 그대로 바꿔 갖다 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 식은 예상초 얘였습니다. 플러스 x. 그래서 여기다 더해주면 fx식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단 말이야. 특히 4점짜리 심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런 내용들이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이제 줄곧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식을 작성하는 인수 정리의 아이디어로 작동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은 봐봐. 애들이 여기서 이제 무슨 짓 하냐 일반적으로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아, x가 3참수야? 아. 오. 그럼 되지. 3차니까. 아, 1 넣으면 마이너스 2. 자, 3 넣으면 와, 좀 빡신데? 그 문자 색이니까 뭐야? 연립. 가 아니라는 거야. 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계산 실수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수능 문제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런 조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 나간다. 아까 설명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렇죠? 함수에서의 관점으로 갑시다. 함수적 해석.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게 결국엔 인수정리라는 게 내가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다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면 그 다항식 안에는 x-a가 인수로 들어있습니다.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당연하겠지만은 함수 그래프가 x의 축이랑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 있다고 쳤을 때 2차 식이라고 쳤을 때 최고차 계수는 이럴 때 그러면 당연히 이 fx의 식은 x-알파, x-베타로 정리가 될 거고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당연히 알파를 넣어주면 이 다항식 fx가 있을 때 이 함수 2차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알파를 넣으면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왜? x축과의 교점이 y 값이 0인 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넣으면 0이라 이거야 y 값이. 이해돼? 베타 넣으면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정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군요로 귀결되는 거라고. 이건 3차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근이 가져요. 이것들을 근으로 해요. 인수로 작동해요. 이해되지? 이런 거라고. 근데 이런 관점 자체가 그 함수의 교점에서도 나타나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3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직선 하나가 있다 칩시다. 오케이? 이 함수가 fx야. 이 직선이 gx야. 그리고 요 교점이 r, 배, 감이래. 그럼 어때? f에 알파를 넣었을 때나 g에 알파를 넣었을 때는 같죠. 당연히 두 놈이 지금 같은 점이 됐으니까 같은 값을 가질 거 아니야. 또 f에 베타를 넣었을 때도 g에 베타를 넣었을 때도 같을 거야. 감마를 넣었을 때도 g에 감마를 넣었을 때도 같을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걸 다 넘겨놓고 보면 다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긴 자식은 알파 넣으면 0이요, 베타 넣으면 0이요, 감마 넣으면 0이요. 이렇게 식을 작성하라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들이 주어진다면 그 두 함수의 차로서 표현되어지는 이 식을, 방정식이 아니라 이 함수 식을 요 따위로 뺀 것에 대해서 요 따위로 작성을 하는 게 좀 편리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미지수 세워가지고 그거 막 대입해서 연립하고 이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야 실제로.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 경우 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접한 거야. 이렇게 딱 접한 거야. 여기는 알파요, 여기는 베타요. 얘는 fx요, 얘는 gx요. 이렇게 접한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되지? 접한 경우. 요거 잠깐 볼까? 요쪽에. 이걸 아나?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랬을 때 요 함수가 여기서 알파에서의 중근을 가지면 여기 베타죠.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면 식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 제곱으로 갔거든. 그 이유가 여기서 0에서 근을 가지면서 중근을 가지면서 접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접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거든. 얘가 제곱된 식의 형태를 가져야 돼요. 응? 이게 이해되나? 지금 이해돼? 아니면 요거를 미분된 도함수가 0입니다. 저기가 극점이잖아? 여기 극점이니까 이거를 미분했을 때 얘는 없어지고 써주고 더셈 얘를 미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이기 위해서는 여기가 베타를 넣었을 때 0이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되므로 제곱된 식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중근을 가진 이 접점에서는 이제 제곱된 식이 갖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함수랑 얘가 접선이 이렇게 만난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식을 놓을 수 있냐면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해돼? 이게 이해 안 되는 지금 이걸 이해 못한 거거든? 이걸 좀 이해를 좀 해봐요. 여기 베타에서 접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접하거나 만나는 교점에서 접하면 제곱근을 갖고 인수정리의 아이디어에서 는 0입니다. 는 게 0이 됩니다. 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간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 요 식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함수 식을 놓고서 그걸 그래프를 보고서 그 식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제 3번인데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주어져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 주어져 있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죠? 그 각각의 좌표가 마이너스 3, 2래요. 즉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만난 교점이 마3이랑 2래. 그럼 두 놈 뭐 한 개? 두 놈 빼낸 게. 마3과 2에서 근을 갖는 식입니다. 이렇게 식이 작성돼야 되는군요. 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빼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이 이거랑 완전히 같은 건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ax제곱 마이너스 bmx 플러스 c 마이너스 n 0의 실근의 곱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식이거든. 이 식의 실근의 곱을 구하래. 이 식이 뭐예요? 이 교점 관식이잖아. 얘지 얘. 빼낸 식이네. 빼낸 식. 그러니까 실근의 곱이란 거 얘가 그 근이지 뭐.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사실은 이 식을 써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 문제는. 그냥 보고 하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 넘겨. 거기 예제 4번이 있어요.
자, 예제 4번을 봅시다. 예제 4번이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대. 자, 얘가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이랬으니까 식을 뭐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gx가 있는데 걔가 얘랑 요 알파에서 만나고 어딘가 감마에서 만난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요 크기 순으로 존재하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조건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2가 성립된다. g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때 f의 알배감이 얼마냐?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fx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의 gx는 gx 아니죠? 이 f가 요게 지금 f 얘가 g인데 그 두 놈이 만난 교점을 했으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쓴다고? 두 놈을 뺀 식으로 쓸 수 있다. 어디? 알파와 감마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접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면 굉장히 식이 이게 더럽게 나오는 문제거든. 이거는 일부러 구조를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인수정리의 아이디어가 이제 똑바로 박혔나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나를 묻기 위한 문제야. 그러면 f는 얘를 갖다 집어넣고 정리를 했을 때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gx 기준으로 넘겨놓고 정리를 때려보면은 gx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이렇게 정리를 쭉 때릴게. 그러면은 여기가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뭐야 했을 때 얘가 2기 때문에 이 식이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리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자, 여기다 0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g0은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2고 알파가 1이네. 알파가 1이야 베타는 4야. 4야 넣으면 감마는 6이야 해서 알배감 전부 다 구할 수 있고, 이거 전부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정리해달라는 게 문제 요구니까 그 정도는 뭐 여기다 숫자 넣고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다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식을 작성할 때 만난 교점 요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나가는구나 라는 거야. 이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안 풀고 아까 말한 대로 fx를 막 이렇게 놓고 그 막 gx도 m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문제 지금 변수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막 연립을 막 엄청 해야 돼. 엄청.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고등수학에서 인수정리가 의미하는 바고, 고등교과 수능은 평가 문제는 그거에 충실하게 의도한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의도한 바에 따라서 문제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풀이를 하게 되는, 식을 막 꽉해서 막 와 문제 더럽네, 와 문제 뭐 이상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 이거야. 이해하죠?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예제 4번이었고, 자 5번도 봅시다. 5번 예제 5번. 자, 최고차 계수가 얼마냐? 1이래요. 1. 그러한 3차가 이렇게 돼 있대. FA는 F의 4는 F의 6이래. 그랬을 때 F'4가 얼마냐? 이게 지금 질문이거든. 이게 지금 다 같대요. 근데 이게 무슨 값으로 같은지를 모르거든. 그럼 이건 는 K 라고 생각해보면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지. 얘가 어떤 상수 K가 있는데 얘랑 만난 교점이, 상수랑 만난 교점이 이 세 점이라는 거야. 2, 4, 6. 그러니까 fx 빼기 k라는 식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식의 구조를 갖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f'4를 구하랬으니까 이걸 미분해서 4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어차피 미분 과정에서 k는 상수니까 삭제되니 몰라도 괜찮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하지? 이 문제들 이제
풀어보기 전에, 해설 듣기 전에 꼭 한번 풀어보고 보세요. 그다음에 6번 문제가 이래. 6번 문제니까 fx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고 gx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cx래. 근데 얘가 지금 1,0에서 접했대. 자, 아까 얘기했지. 함수 두 개가 접합니다. 얘는 3차고 얘는 2차인데 1,0에서 접했다고 하니까 대충 그림이 뭐 요런 식인 거죠. 여기가 1 이렇게. 요거 만난 점은 내가 모르겠다만. 이해돼? 그러니까 요 두 식이 서로 같습니다. 그 넘기면 이겁니다. 로 주어지는 방정식에 접한다. 이렇게 식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식이 있을 건데, 자, 이쪽의 식을 가만히 보면 x로 묶어낼 수 있고 이쪽도 x로 묶어낼 수 있기 때문에 xx가 공통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0에서 근을 하나 갖는다는 얘기지. 그냥 이쪽에도 뭐가 있어야 되나요? x의 식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같은 식이라면. 그 식을 정리해보면 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x로 묶어냈을 때 이쪽은 요거와 요거가 차죠. 요 식이 요거입니다. 가 돼서 내가 이제 a가 얼마인지 b 빼기 c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문제. 거기서 이제 a 빼기 b 빼기 c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a 값 구하고 b 값 c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전개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b 빼기 c는 얼마요? 1이네.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이거 안 맞잖아. 그럼 이제 c 값 하나 구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1,0을 지나니까 여기다 1 갖다 집어넣었을 때 c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b는 얼마예요? 0이네요. 그래서 요거 갖다 집어넣으면 마일 0 플러스 1, 답은 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이되지? 예제 6번.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간다. 굉장히 많이 쓰는 아이디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수정리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볼 주제는 뭐냐면은,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은 미분을 이용한 식의 작성이에요. 미분과 식의 작성. 그런데 이 주제가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x의 축에서 이렇게 접했잖아. 여기가 뭐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친다면은 얘가 여기서 접했습니다 라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중근을 갖습니다 가 되잖아. 중근을 갖습니다. 이차함수가 그렇잖아. 이차함수가 여기서 접합니다 라는 게 이 식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식이라고, fx가 식인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f의 입장에서 베타를 넣으면 0이고 거기서 미분값도 0이란 뜻이지. 그렇잖아. x축과 만났습니다. 근을 갖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분값이 0입니다. 접선 기울기가 0이죠.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러한 조건을 보게 된다면 거꾸로 걔는 이렇게 된 제곱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야. 이해되지? 그 이제 예제 7번을 보면 곧장 이걸 이제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쉬워요. 되게 쉬워. 3차함수 fx가 존재해. 근데 걔가 0 넣으면 12고 2 넣었을 때 값이 2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으면서 0이래. 같으면서 0이래. 그러니까 얘가 3차를 했으니 최고차 개수는 1이랬죠? 얘가 2에서 중근을 간다 이거야. 그러면서 뭔가 하나의 근은 또 같겠지 뭐.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0 갖다 집어넣었을 때 0 넣으면
이렇게 되고 얘가 12이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여기가 플러스 3인데 이렇게 된 식을 찾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제 쉽죠? 쉽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자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국에는 그래프를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다 이거야. 이런 사태를 보게 된다 이거야. 아니면 이러한 어떤 식의 조건들을 보게 된다 이거야. 문제를 푸는 중간 단계에서. 그럼 그 조건을 통해, 그래프나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식을 세워야 한다. 세워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워간다. 제발 이렇게 세우는 경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거의 대다수의 형태들은 인수정리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식을 정리를 해가야지 이렇게 가면 계산에서 삐 끝나는 경우가 개 많다 이거예요. 개 많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을 세워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실제로 어떻게 수능에서 적용이 되는지 문제를 봅시다. 기출문제고 2017년도 17학년도 6월 나형 시험에 30번이었어요. 나형 시험은 이제 예전에 문과 시험이었고 문이과 나눴던 시험이었고 30번이면 이제 마지막 문제, 킬러 문제였어. 근데 이제 지금은 문이과가 합쳐진 시험이고 예전 나형 시험의 30번 정도의 수준이면 지금의 중킬러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 나형에서는 킬러긴 한데 이제 중킬러 문제인 거고 3차함수 fx가 존재할 때 얘가 최고차 계수는 1이래. 그리고 2차 함수가 또 존재하는데 2차식이 하나 존재하는데 2차 함수는 gx로 그 최고차 계수는 2래. 자 이렇게 된 두 개의 식이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밑에 있는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자 이거래. 이걸 만족하는 어떤 알파가 있고 이게 16이 되는 베타가 있대. 자 그랬을 때 해봐라. 이게 문제야. 자 갑니다. 반드시 꼭 풀어보고 들어주. 자 보니까 이래. 이거래. 일단 마이너스 16으로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갖기는 하는데 플러스 16이고 요것만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요걸 일로 넘기면 f의 알파 마이너스 g의 알파가 0이란 뜻이고 f 프라임 알파 빼기 g 프라임 알파가 0이 된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선생아 이 두 개를 빼낸 식 안에는 얘가 있어요 라는 거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야.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어가 앞에서부터. 요게 들어있다 이거야. 요게 들어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3차를 했으니까 최고차 개수는 1이고 그럼 뭐 하나가 더 있겠지. 그럼 뭐 모르니까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놓읍시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지금 하나의 식이 얘의 식이 하나 더 있는 거죠. f 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g 프라임 베타가 0이라는 식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얘를 실제로 한번 미분을 좀 해봅시다. 그럼 미분을 해보면 곱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걸 베타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얼마다? 0이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관계를 하나 만족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 베타가 지금 다른 값이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워버려도 되겠고 이렇게 되는 어떤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주어지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활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걸 활용하지 않았어요. 이 값 자체를. 마이너스 16과 16이 된다는 것 자체를 활용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G의 식 있지. G의 식. G의 식이 최고차 개수가 2인 2차 식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식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선생님 아까 이렇게 안 놓는다며.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놔볼게. 이렇게 안 놓고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놔볼게. 그러면 여기다 각각 미분해서 알파 베타를 갖다 집어넣을 때 실제값이 있으니까 넣어볼게. 미분해서. 그럼 미분하면 지금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위아래 식을 빼버리면 밑에서 위에 식 뺄게요. A는 지워지고 빼기 빼기니까 32가 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 돼. 8. 이해돼? 그럼 여기 봐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 됐으니까 얘가 지금 8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8이라고 8. 그럼 이거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요 안에 있는 새끼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나한테 지금 이걸 구하랬거든? 하필 이걸 구하랬거든? 그럼 보니까 지금 어디 있어? 이 식이잖아. 이 식 얘들아. 요 식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얼마야? 8이요. 얘가 얼마요? 마이너스 4요. 그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는 9니까 8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라서 마이너스 243이고 문제는 이거 순서를 지금 바꿔놨으니까 문제에서는 그치? 부호 바꿔서 243 요게 답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식을 어떻게 세우는가, 인수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렇게 풀지 않으면 굉장히 식이 난잡해지고 더러워지는 형태를 보게 되고 꼭 좀 이런 식의 생각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가는구나. 결국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식들은 함수식일 거고 이러한 어떤 조건들, 여기 나오는 이러한 조건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러한 조건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조건들을 우리는 식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더 풀면서 볼 건데 그 기출문제에서도 나는 이런 식으로 다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다음 주차. 다음 목표. 우리 목표는 뭐였어요? 지금 4점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어. 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발상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걸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우린 지금 뭐 한 거야?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 식을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시나 이것도 함수적인 관점. 함수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우리가 발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다다음 주 정도에 진행을, 그래서 다음 강의는 요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